자,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변동성이 이제 큰 종목들, 즉 변동성이 큰 급등주하고 바닥주를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략법이라 안 하고 이제 요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종목들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측면으로 이제 접근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매매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이제 들어보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방송 끝에는 최근에 그 대선주들이 막 떨어지고 있죠, 그죠? 막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지지선도 없고 그냥 막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죠, 그죠? 이따 끝날 때쯤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오셨나요? 네, 돌멩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황승현님, 네, 이강희님, 네, 박길구님도 어서 오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요즘에 많이 덥죠, 그죠? 네, 아무튼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네, 제가 주식하면서 느낀 건데, 네, 뭐 수익만 잘 나면, 네, 온도가 뭐 40도로 올라가든, 그죠? 네, 아니면 한겨울에 뭐 20도를 넘든 수익만 잘 나면 마음도 편안하시죠, 그죠? 네, 아무튼 요번에 올 여름에 아무튼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다음 달, 다다음 달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종목들 좋은 그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공략들을 잘 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변동성이 큰 급등주하고 바닥주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뭐 지수는 설명할 게 크게 없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 뭐 크게 빠진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폭 좀 눌렀고요. 참고로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했거든요. 다우지수 2% 큰 운봉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좀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1.5%까지 급락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비커플링. 그러니까 커플링은 뭐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죠. 동조화. 비커플링은 뭐냐면 같이 안 간다는 뜻이죠. 탈동조화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미국이 하락해도 우리나라는 하락을 안 하더라 이거죠. 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어제 국제유가가 뭐 7%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문자만 애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조정 온다 뭐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정 올 수 있다. 그래서 긴축 뭐예요,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 것 때문에 조정 온다고, 물가 상승 때문에 조정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 분 1번 찍어보세요.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물가 상승. 그게 증시에 조정을 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 자, 보세요. 어제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몇 프로 떨어졌냐면, 국제유가가 보이세요? 엄청나게 세고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짜리도 아니고 2%짜리도 아니고 7%짜리가 떨어졌어요. 큰 거 떨어졌죠, 그죠? 국제유가가 이게 여기서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정 걱정하시는데, 국제유가가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과속될까요? 아니면 뭐 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유가가 더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조정이 이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 어서 오세요. 은봉 떨어졌죠? 그럼 뭐예요? 국제유가가 확 꺾였잖아요, 지금. 그래,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저히 낮아진 거죠? 맞죠? 맞으면 또 1번 찍어주십니다. 네. 요즘에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조정 올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국제유가 급락하면 그럼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맨날 대선주 얘기만 하니까 뭐 대선주만 분석하는 줄 알죠? 이런 것도 다 해드려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물가 상승이 천천히 저기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언론에서는 그래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조정이 온다 그래요. 경제가 힘들다 그래요. 왜냐면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래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아 드디어 괜찮네요. 주식을 사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또 힘들대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또 그렇대요. 아주 그냥 개인들 갖고 놀아요. 5월달하고 6월달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조정온다 그러더니 국제유가가 딱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네.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속고 저렇게 얘기해도 속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직 이제 실력을 갖추시기 전이기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보지 마세요. 뉴스를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길 자신 있으면 뉴스를 보세요. 이길 자신 없으면 보지 마세요. 싸움은 이길 수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응? 이길 수 있을 때. 맞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게 뭐 명분이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독립운동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뉴스랑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져요. 져요. 네.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네. 진다니까요. 네. 아예 보지를 마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보시면 저기 피곤해지세요. 네. 아무튼 다우지수가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이만큼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멀쩡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종목에 집중해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날 대선주 얘기하다가 이제 국제유가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실 거예요. 네. 낮에 하는 정의원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얘기를 해요. 대선주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주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국제유가 하락하고 다우지수 하락하니까 지수가 살짝 눌렀죠. 네. 이러면은 테마주가 잘 가는 겁니다. 네. 지수가 급등 안 해야 돼요. 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변동성이 큰 급등주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준비를 했냐면 요즘에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안 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를 하시냐면 개별주 테마주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 그 새로 들어오시는 회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원래는 난 대형주를 했었다. 그러나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에요. 그죠? 그래서 개별주로 넘어왔는데 지금 할만한 게 대선주밖에 없어서 대선주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얘기 제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하필이면 테마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대선주잖아요. 그죠? 네. 대형주를 하시던 분들이 처음에 개별주를 하시면 개별주 중에서도 뭐 실적주나 그죠? 네. 가치주 이런 거 하시면은 좀 잘하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좀 들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묵직하게 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하십니다. 실적주 같은 걸 해도. 근데 이제 지금 실적주 장세가 아니고 무슨 장세예요? 나중에 실적주 장세도 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아니면 가치주들 해야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적주 장세가 아니라 대선주, 테마주 장세잖아요. 대선주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마주가 왜 힘드냐면 왜 힘들까요? 테마주 공략하는 게 힘든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을 줄을 몰라서. 그거는 다 힘들어하죠. 종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인터넷에서 찾으셨건 직장 동료한테 추천을 받았건 아니면 저처럼 어떤 특정 전문가한테 가입이 돼서 그 전문가한테 종목 추천을 받았건 이제 테마주를 사셨어요. 사셨는데 수익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테마주 자체는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변동성이 뭐예요? 들었다 놨다를 세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변동성이 약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테마주는 변동성이 되게 셉니다. 들었다 놨다 심하게 하잖아요. 바닥에서도 심하게 하고 허리에서도 심하게 하고 꼭지에서는 좀 반대로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세한 거. 근데 아무튼 이제 변동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마주가 수익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이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네, 대선주인 거예요. 그러면 대선주 중에서 가장 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선주 중에서 가장 힘든 테마주는 네 정책주예요. 인맥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책주가 가장 거칠게 가요. 그러니까 정책주 중에서도 이게 한 가지만 있을 것 같죠? 정책주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처음에 가는 정책주는 되게 쉬워요. 왜일까요? 이게 모르시죠 이거? 네,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인맥주도 이제 올라갈 때 순서가 있는데 정책주도 올라갈 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종목 받아가지고 무료로 그것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순서도 모르고. 정책주 중에 먼저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많이 갔던 거. 나중에 누가 가겠어요? 새 거. 처음에는 뭐라고요? 과거에 많이 갔던 거 중에서 세력이 다시 재매집을 해서 올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시간도 많고 예전에 한번 갔던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갑니다. 덜 흔들어요. 변동성이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 이제 결정되고 그리고 경선이 끝난다는 얘기.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 이제 경선 끝나겠죠. 그 야권 후보, 여당 여권 후보 딱 정해지겠죠.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계속 그때 가서도 뭐 바지 내려라, 뭐 장모 어떻게 된 거냐, 뭐 계속 싸우겠냐고요. 네거티브 계속 하겠지만 정책을 얘기하겠죠. 정책은 간단해요. 저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다. 그게 정책이에요. 대부분은 뭐 외교 안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거의 돈 얘기거든요. 정책주잖아요. 어떤 게 이제 변동성이 심하냐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각 당 이제 딱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붙는 거예요. 그때는 정책으로 붙기 때문에 그때는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것들이 이제 막 나온다고요. 갑자기 나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세력이 빨리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 안 됐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다닥 매집해서 가야 되거든요. 시간도 없잖아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선거가. 그냥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요즘에 또 보니까 원전 관련주 더 저꼭지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따 맨 마지막에 한전기술하고 보성파워텍 그런 건데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조만간 개인들이 원전 테마주 잡을 거라고. 이틀 전에 그랬나요? 네. 우리 라이브 회원들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제 개인들이 분명히 이제 저기 떠있는 이제 보성파워텍이나 한전기술이나 저런 원전 테마주 잡을 거라고.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라이브 방송 낮에. 그죠? 네. 요즘에 사람들 엄청나게 잡아요 또.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잘 보고 제가 이따 맨 끝에 얘기할 거거든요. 네, 잘 보고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이제 볼게요. 중요한 얘기 이제 다 해드렸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네. 자, 아무튼 이제 변동성이 큰데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왜 개인들이 대형주 요즘에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할까요? 삼성전자 보시면 딱 답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변동성이 없잖아요. 지루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네. 오늘 방송 주제랑 딱 맞는 뉴스 나오던데. 삼성전자 7만전자, 8만전자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79,000원, 81,000원, 79,000원, 81,000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한국경제인가 어디에서 아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7만전자 8만전자 왔다 갔다 한다. 답답하다 뭐 이렇게. 예, 어서 오세요. 네. 이게 변동성이 없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변동성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변동성이 없는 게 하나 있죠? 뭐겠어요? 덕성. 보세요.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요. 처음에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열광했어요. 안 팔고. 근데 지금 어때요? 변동성이 없잖아요. 크게 움직이는 게 없죠.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역동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뭐예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은 보통 어디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냐면 떠 있는 것들 많이 하는데, 자, 요거부터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급등주, 그러니까 세력주, 뭐 대선주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대량거래 터트려서 이제 저기 고점 급등해 있는 게 있겠죠.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신규원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 꼽으면서 갑니다. 이렇게. 어쩔 때는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들었다 놨다 좀 하고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에서는, 즉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얼마나 나올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두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거 제가 어지간한 평상시에 외우라는 얘기 안 하는데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바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고점에서는 30%예요. 대선주가 특히 그렇고 일반 테마주들도 그래요. 이해되시죠? 기본이에요. 이게 대선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이래요. 외우세요. 그냥. 네. 이것도 못 외우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외우세요. 그냥.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뽑지를 못하니까 대부분 이제 위에 떠 있는 거를 이제 공략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사세요? 덕성은 이제 한참 지난 거고. 네. 자. 위인 하이텍을 보죠. 최근에 이게 윤석열 씨 테마주로 급등했죠, 그죠? 맞죠? 네. 근데 개인들은 어디서 매수하냐면 보통 여기서 매수하세요. 신규원들이 이런 거 갖고 들어와요. 거의 요즘에 신규원들 갖고 들어오는 종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 다른 데서 이제 혼자 하시거나 뭐 무료 추천 받았거나 다른 방에 있다 오신 분들인데 희한해요. 종목이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목명은 달라도 차트는 똑같아요. 그럼 대번 10중 8구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받으셨죠? 맞대요. 거기 추천 안 받았어도 그제 거기 있는 방송을 참고해서 이제 사시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사십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사요. 제가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전문가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데서 매매하는 거 킬러였어요. 진짜 잘했어요. 네, 지금도 자신 있어요. 10년 전으로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가면 지금도 잘할 자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 기법이 잘 안 맞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무방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종목 받으시죠? 그거 제가 10년 전에 버린 기법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10년 전에 제가 하다가 더 이상 안 하는 기법이에요. 왜 안 할까요? 안 맞으니까요. 너무 유명해져서 세력이 이제 그 기법 안 써요. 오히려 그 기법을 가지고 역으로 거꾸로 하죠. 거꾸로. 원래 이게 세력 기법이었는데 노출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거꾸로 그거 이용해가지고 걔네들 털어요. 저도 10년 전에 쓰다가 안 쓰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그 기법을 활용해서 뽑은 종목을 받아서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고생을. 그냥 바로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이럴까요? 지금도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기법들을 왜 추천하는지를 알아요. 점쟁이는 관상을 보면, 기자분들도 거의 관상 보면은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서요. 아무튼 무당이나 기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관상 보면 대부분 안다고 그러죠. 어떤 성격인지. 근데 저는
회원들 종목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보유 종목을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딱 나옵니다. 네. 전문가 오래 했더니 희한한 재주가 생겼어요. 네. 안다니까요. 네. 이게 종목이 이상한 종목을 사긴 샀는데 뭐 목소리나 아니면 그분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달라요. 그래 뭐냐면 성향은 되게 좋은데 종목을 잘못 받아온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가려내겠더라고요. 이제. 아 이분 성향이 좋은데 종목이 받쳐주지 못해서 이렇구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문제는 이제 다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래서 갖고 들어온 분들한테 그랬어요. 하시면 안 되겠냐고.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녹아내리잖아요. 제가 자꾸 떠있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유나이테 이런 것들 제가 잠깐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었죠. 15% 바닥에서 15% 위에서 30% 이게 변동성인데 자 이런 데서 이제 옛날에 매매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10년 전에 여기서 매매할 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줬냐면 손절가를 줬어요. 당연히 목표가도 좋겠죠. 단기니까. 그러면 손절가를 얼마로 줬을까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2%였어요. 주인분들 이런 거 모르시죠? 옛날에는 분할 매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한 번에 샀어요. 옛날에. 매수가 대비 2% 딱 떨어지면 바로 손절이었어요. 손절 안 하면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맞긴 맞았어요. 처음에. 왜냐면 정말 저점에서 딱 잡아줬는데 2%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이제 시절 지나고 박근혜 대통령 때로 넘어가니까 2% 손절가 걸면은 다 깨고 가는 거예요. 한번 깼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 치는 사람들이 3%로 낮췄어요. 그 세력이 또 알고 3%를 탁 깨요. 4%로 바꿨어요. 또 깨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5%, 7%, 10% 이제 상한가 30% 바뀌고 나서 하다 안 되니까 이 무료 추천하는 사람들 있죠. 유튜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손절가를 건드리니까 세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시키는 거예요. 불안해서 급등주 매매를 여기서 사기는 사는데 불안하니까 분할 매수를 자꾸 시키는 거라고요. 저는 전문가에 있는 저기 사이트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전문가들 저는 그 사람들 욕 안 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에서 그냥 계좌 뭐 캡처 뭐 좀 편집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광고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검증 안 됐거든요. 자꾸 분할 매수 시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절가를 못 잡아주니까. 생각해보세요. 5%짜리 손절 걸면 손절 안 당하겠어요? 바닥에서도 15%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여기 30%를 들었다 놨다 하고 손절가를 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변동성이 큰 급등주, 바닥주, 요리법 첫 번째가 이거예요. 손절가를 걸지 마셔라. 손절가를 걸면 털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네, 자 이제 지금부터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손절가를 걸면 손절을 당해요. 이걸 어떻게 안 당해요? 마이너스 30%짜리 뭐 손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손절가를 걸면 손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할 주식이면 그냥 사지를 마세요. 그냥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귀에 쏙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죠? 손절가를 걸 바에는 그냥 주식을 사지를 마세요. 그냥 바닥에서도 마이너스 5%도 못 견딜 거면 주식을 아예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저기 최대한 안 망할 것 같은 신한은행이나 돈 제일 많은 데 있죠. 네, 거기다가 그냥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마이너스 5%도 못 견디면 뭘 하겠어요. 지금 변동성이 15% 바닥에서 15% 위에서 30%인데 이해되셨죠? 네. 제가 날카롭게 얘기하죠, 그죠? 네. 손절가를 걸 거면 그 주식을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종목을 더 보세요. 위나이텍이죠. 네. 질질질 끌려 내려가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네오오토. 요즘에 급등주도 떨어질 때 반등 없이 떨어지는 거 잘 아시죠?
반등 없이 스르르륵 떨어지잖아요. 잡힌 거예요. 누구한테요? 물귀신한테. 14,450원이죠. 여기는요 9,750원. 얼마 차이 나요? 대충 5,000원 차이 나네요. 맞죠? 5,000원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대충 마이너스 30%잖아요. 맞죠? 얼마 빠졌어요? 여기 대비 마이너스 30%. 아까 위나이텍 요즘 아직 좀 덜 떨어졌는데 고점이 7,500원, 600원, 여기는 5,700원. 얼마 빠졌는데요? 1,800원 정도? 맞나요? 네. 대충 계산하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맞죠? 여기서 하나 더 맞으면 이제 마이너스 30% 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나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개 더 볼게요. 지금은 이제 떠있는 거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윤석열 시대 맞지 않습니까? 정원 에이시스. 여기다가 고점 한번 찍고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러고 있죠. 네. 고점이 얼마였어요? 4,400원, 3,100원. 여기 기준으로 얼마 빠졌어요? 대충 1,300원 빠졌네요. 계산해보세요. 계산 되게 쉽게 하죠. 4,400원에 30%는 1,300원이잖아요. 마이너스 30%.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마이너스 40%. 그래 이제 신용 쓴 사람들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 오죠. 고객님 증거금 내셔야죠. 이렇게. 네. 증권사에서 신용 쓰는 거 되게 편하시죠. 바로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런데 주가 급락하면 증권사에서 전화 오잖아요. 문자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증거금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시면 내일 아침에 저희가 하한가로 진짜 못됐어요. 진짜. 고객에게 그 피 같은 돈과 그 주식을 아침 일찍 8시 30분에 딱 시작하자마자 동시호가에서 시장가로 하한가에 걸죠. 시장가도 아니고. 나쁜 놈들. 신용 쓰지 마세요. 미수도 쓰지 마시고. 못 갚으면 증권사에서 아침에 하한가에다가 걸잖아요. 8시 40분에 딱 동시호가 그 보이자마자 하한가에서 시작하는 거 뭐냐면 반대 매매 당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용 쓰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주식을 아침마다 그렇게 하한가에다가 매도 걸어놓고 있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게 신용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중국도 저는 3개만 더 볼게요. 네. 윤석열 테마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SJ. 요즘에 개인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SJ죠. 고점 얼마죠? 1700 대충 50원. 네, 여기는요 1300원. 얼마 빠졌어요? 450원. 계산해보세요.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그렇죠.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그죠? 네. 27%인데요. 넘어가세요 그냥. 여기서는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원전선. 네. 고점 얼마예요? 다 똑같죠. 그죠?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고점 3,800원. 여기는 2,500원. 1,300원. 맞죠? 네. 계산해보세요. 대충 30%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손절가를 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클라우드예요. 어떻게 차트가 다 똑같을까요? 그죠? 네. 종목을 자꾸 바꾸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어디서 추천 나오냐면 여기에서 추천 나와요. 추천유도 똑같아요. 재료가 살아있다. 세력이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오긴 뭘 들어옵니까?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 아니라니까요. 눌림목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만 거래가 있고 뒤에는 눌렀을 때는 거래가 없어요. 근데 위에 모양만 보면 여기만 딱 잘라놓고 보면 눌림목이거든요. 똑같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거래량은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얘기 드릴까요? 저번에 이거 계속 했었는데 이게 가짜 눌림목이라니까요. 진짜 눌림목은 처음에만 거래가 있고 눌렀을 때 거래가 아예 없어요. 돋보기를 갖고 와도 보일까 말까예요. 근데 여기만 딱 잘라놓고 보세요. 여기만 보면 눌림목이잖아요. 여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래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초반에 많은데 뒤에 더 많아요. 모아놓으면.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확인을 한번 보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눌림목입니까? 여기서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런데 무료 추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다니까요.
더 간대요. 세력 들어왔대요. 옆에 있으면 진짜 막 옆에 있으면 진짜 막 한 소리 하고 싶어 진짜. 왼수들 진짜. 거래량을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몇 년째 말을 안 들으세요. 여기 갖고 있는 분 예를 들어 제 지인이 여기 클라우드 에어 좀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물어보면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싸우기 싫어서. 지인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저는 지인들한테 종목 진단 안 해줘요. 이미 샀어요.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가만히 있는다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럼 싸워요. 왜냐면 그분은 저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많이 갈 것 같은데 그 명색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죽어도 못 해주죠. 아닌 걸 아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 싸워요.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줬을 때 싸웁니다. 섭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끌려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들고서 버텼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선거 끝날 때까지 가져갑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셨잖아요. 한 달 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서 팔을걸. 응? 바뀌셨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전에 윤석열 씨 좋다고 대선 끝날 때까지 내년까지 가져가신다면서요. 이런 거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떠 있는 거는 대량 거래 터진 거는 건들지를 마세요. 눌림목 이 기초적인 것도 분석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 눌림목 이거 있잖아요. 가짜 눌림목 가려내는 게 실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정말 지금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있죠? 그거 얘기해드리고 이거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 되시죠 이거? 거래량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까 물려서 끌려내려온 종목도 다 보세요. 거의 이래요. 똑같다니까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무튼 끌려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단기 매매할 때는 변동성이 몇 %라고요? 30%예요.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느냐? 여기서 떨어지면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 양봉 하나 나오면 30%잖아요. 왜냐면 최대 상한가나 나올 수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급등했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 한번 나오면 최대 상한가 나오면 30%,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상한가 나오면 파실 자신 있으세요? 못 팔잖아요. 왜요? 왜 못 파시겠어요? 아니 유튜브 와서 물어봤더니 더 간다고 잘 사셨다고 비중 얼마나 하셨는데 몰빵했다고. 역시 선생님은 승부사 기질이 있으세요. 부자 되실 거라고. 유튜브 방송 보지 마세요. 요즘에 자꾸 유튜브를 욕하죠, 그죠? 네. 거긴 그렇게 방송해요. 잘하셨다고. 잘하긴 뭘 잘합니까? 붙들어 놓고 선생님 나중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파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캐리소프트처럼 이렇게 안 당했겠죠. 정말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 해드렸어요. 캐리소프트를 추천한 적은 없는데 이게 여기서 너무 빨리 올라왔다니까요. 조정이 없었어요. 사실 조정이 원래 받고서 또 가야 되는데 조정 없이 또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줬어야죠. 이상하다. 수익 나시는 거는 축하드리는데 이상하다. 좀 줄이셔라. 나중에 한 방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쪽에서 이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더 간다고, 더 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부채질을 한 거예요. 줄여줘야 되는데 부채질, 욕심을 부채질해 준 거예요. 이거 떨어져가지고 이거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수익 많이 났는데 못 판 사람, 떨어지는 거 처음에 잡았다가 반등이 안 나와서 지금 힘든 사람, 뭐 별의별 분들 다 있어요. 이분들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또 하필이면 또 돈을 많이 벌었다가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리니까 그 허탈함. 얼마나 힘들어하신데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 캐리스포트 제가 또 약간 분석한 거 있거든요. 이따 이거 끝나고 또 올려드릴게요. 무소TV 거기 유튜브 쪽에. 근데 아무튼 다시 클라우드웨어로 넘어가서 벌써 47분입니까? 시간 금방 가네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변동성이 큰 급등주나 테마주를 이제 공략하실 때 주의하실 것. 첫 번째, 손절가를 걸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손절을 걸어야 되는 주식이면 사지를 마세요, 그냥. 아니, 들고 가지도 못할 거 뭐를 사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대형주건, 대손주건, 바이오주건 뭐건 간에 아니, 5%만 떨어져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손절할 거면 뭐하러 사냐고요, 이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소피님은 이제 글 좀 그만 치세요. 네. 그 종목 같은 거 치지 마시고 누가 보면 제가 추천했는 줄 알겠어요. 네. 나쁜 의도로 이제 글 쓰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잘 아니까 네. 그걸 좀 자제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이제 5%, 10%짜리 그렇게 짧게 끊어칠 거면 그럴 거면 사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밖에 못 먹을 주식을 뭐하러 사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5%만 떨어져도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불량한 주식을 뭐하러 사며 올라갈 때 5%만 올라가도 여기 차트 보면서 자를 주식을 뭐하러 사냐고요. 그거밖에 못 가는 거를 차라리 더 갈 걸 사서 그죠? 네, 하시는 게 낫죠. 가만히 들어보시라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밖에 못 가는 거 뭐하러 사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좋은 장에 여기에 사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유튜브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더 간대요. 팔면 안 된대요. 더 사야 된대요. 우리 방도 몰빵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꽉 쥐고 계시고 팔고 싶었는데 이제 못 판 거죠.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끌려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원망할 건데요.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지금 상황까지 하면서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신견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 들어보면 다 이러세요. 수익 났는데 못 팔았다. 더 간다고 해서 못 팔았다. 이거 왜 사셨어요? 더 간다고 해서 샀다. 왜 많이 사셨어요? 더 간다고 해서. 네. 다 그러세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유튜브 그 부채질쟁이 하는 사람들, 부채도사들 더 간다고 부채질하는 거죠. 네, 그런 데 가서 좀 여러분들 피해 좀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수급 좋은 종목을 사라고 하죠. 수급 들어온 거 보이냐고. 아까 제가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가짜 눌림 무기라고 제가 펄펄 뛰는 거예요. 이거를 수급 들어왔다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력은요 절대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한두 번 딱 해놓고 없는 척 한다니까요. 우리 없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날마다 있잖아요. 날마다 화려하죠. 화려하잖아요. 여기 세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급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량 거래 들어왔는데 뭐 주포가 들어왔다, 뭐 대형 호재가 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개인들한테 부채질을 해가지고 못 팔게 하고 여기서 잔뜩 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요.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50대도 많고 20대도 많아요. 20대 후반인 회원들이 저희 방 요즘에 꽤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들어오냐면 결혼하시려고. 신혼 예비 부부 있죠? 예비 신혼 부부들도 꽤 들어와요. 그냥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답답하면 주식을 하겠다고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주식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저희 요즘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직 이제 건강하시고 그죠? 네, 살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사시면 되지만 50대나 60대 이제 은퇴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이런 거 보고 따라 사시는 거예요.
다 끌려 내려와요. 여기서 제가 그래요. 좀 위험한데 좀 파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면 안 파신대요. 다 안 팔려고 그래요. 거의 95%가 그래요. 안 팔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튜브 보면서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 더 간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은 팔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애니능률, 웅진, 덕성, 서현 저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끌려 내려와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 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내보내고 있지만 남들하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 보시면서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뭐 느끼신 거 없어요? 저는 광고 안 달아요.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지만 광고 안 달잖아요. 저는 떳떳하게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 하면서. 여기서 하도 많이 몰려서 이제 들어오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떠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떠 있는 거를 좀 들어가서 공략하고 싶다. 첫 번째, 손절할 거면 아예 사지 마시고 단기 5% 10%밖에 못 먹을 거면 그럴 거면 아예 사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수급이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량거래가 터진 거는 세력들이 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화려하게 나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세게. 하루에 막 5% 10%씩 기본으로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날 보세요. 27%, 그 다음날 6%, 그 다음날 서비스로 5%, 그 다음날 시초가 12%, 이틀 쉬더니 그 다음날 14%, 그 다음날 깔끔하게 12%, 하루 쉬더니 그 다음날 6%. 한 일주일, 2주 동안 아주 그냥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들 어디 갔나 몰라요? 없잖아요.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요. 세력이 남아있으면 이런 차트가 잘 안 나옵니다. 나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대문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창문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매매를 좀 자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제 눌림목 종목이나 후발주자 공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왔다 갔다 해요. 네,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빠지면 20%까지.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력이 나가라고 누른다기보다 세력이 분위기를 좀 안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힌트를 드렸는데 내 매수가 대비 15%까지 빠졌다. 바닥에서 샀는데 15%까지 빠졌다. 거기가 얼추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내가 손실이 30% 정도까지 났다. 그럼 뭐예요?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4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나쁜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4번 찍어보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이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저 고점 대비 50%까지 빠져요. 어제 밀비스랑 뭐 안내비랑 그런 거 다 얘기해드렸죠, 그죠? 예, 심한 경우에는 저 고점 대비 50%까지 빠진다고요. 누가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많겠죠, 그죠? 덕성이 32,000원에서 떼구르르 떨어졌죠? 오늘 저점은 대충 16,000원이죠. 32,000원 나누기 2하면 16,000원. 딱 반토막이죠? 네. 반토막 나면 뭐가 나와요? 네, 반등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들고 있는 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못 팔아갖고 끌려 내려오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그냥 다른 걸로 이제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반토막이나 아니면 40% 50%씩 손실 났을 때는 이걸 팔아서 딴 데로 가면 힘드세요. 왜냐면 50% 손해보고 나갔다는 얘기는 1,000만원 샀는데 500 남았잖아요. 500 갖고서 1,000만원 만들려면 100% 수익 나야 돼요. 40% 손실 났잖아요. 그럼 1,000만원 600 됐잖아요. 600 갖고 1,000만원 만들려면 얼마가 수익 나야 돼요? 한 70% 대충. 근데 20% 손실 났잖아요. 그럼 1,000만원이 800 됐죠. 800 갖고 1,000만원 만드는 데는 25%만 수익 나면 돼요. 30, 40 여기가 진짜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캐리소프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등 나올 수 있다면서요.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 많이 힘드시죠? 이만큼 급락해서 많이 샀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더 사시겠다고요? 안 그래도 많이 들고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더 사시겠다고요? 안 힘드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반등 잘 안 나와요. 이는 그들에게 드립니다. 추가락이 더 안 나온다 뿐이지 반등도 세게 안 나와요. 왜겠어요? 최근에 개인들이 이거 엄청나게 샀잖아요. 반등 노리고. 그럼 반등이 세게 나오겠어요? 나오다 말죠.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돌아요. 크게 더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돈다니까요. 주가도 돌고 나도 돌고. 여기서 근데 물타기 하시겠다고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어요? 왜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는지? 크게 오르지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거의 죽어요. 변동성이 죽은 상태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근데 굳이 또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캐리소프트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하한가 맞을 때부터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물타기 하시면 여러분들만 피곤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덕성을 갖고 있다, 캐리소프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손해가 뭐 30에서 50%까지 났겠죠.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이 500만원 됐었죠. 근데 500이 한 700, 좋으면 800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회복되는 거죠. 잃어버린 돈을 좀 찾는 거죠. 그러면 이때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면 돼요. 이게 어디예요? 응? 잃어버린 돈을 찾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금방 재기할 수 있고 금방 회복 가능합니다. 응? 여기 물살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다른 걸 사세요. 다른 걸. 예를 들어서 500만원 손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이제 1000만원 넣어가지고 거기서 한 20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200만원어치만 잘라내면 되잖아요. 덕성을. 200만원어치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돈도 매도했으니까 현금. 요것도 200만원어치 손실 그 매도했으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10분의 4. 맞죠? 네. 40%가 빠져나가요. 덕성에서 들어가 있던 돈의 40%가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다른 데가 또 수익을 내고 거기서 100만원 수익 내면 또 100만원 자르고 그러다 보면 덕성에 붙잡혀 있던 내 돈, 그 소중한 내 돈이죠. 인질범으로 잡혀 있었던 그 내 돈을 탈출시키는 거죠. 캐리소프트에 있던 돈도 탈출시키는 거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물 타야 된다, 더 사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9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탈출하는 겁니다. 물리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종목을 더 좋은 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걸로. 또 유튜버 갖고 또 이제 그 종목도 또 그런 거 받으면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이제 물리는 거죠. 돈도 다 떨어지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종목 받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에 신규원들이 다 이런 거 갖고 들어오세요. 근데 다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다 계좌 회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물타기, 불타기인데 특히 여자분들이 물타기를 많이 하세요. 남자분들은 물타기를 잘 안 해요. 불타기를 좋아하세요. 올라가는 거 막 실어버리고. 그래서 그 남자분들은 물타기를 잘 안 해요. 물타기를 남자분들이 잘 안 해요. 왜냐면 물타기할 돈이 없거든요. 갖다 다 이제 찍어버려가지고 남자분들은 비중 조절 안 해요. 그래서 물타기할 돈이 없어서 물타기 안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조금씩 조심조심 사거든요. 또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지는 거 계속 사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남자분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 거 더 사가지고 종목 망가뜨려갖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좀 다른 게 있어요. 벌써 9시네요. 네. 좀 더 할까요? 최재형씨 얘기는 하지도 못했네. 오늘 최재형씨 관련주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2-30분 더 할까요? 괜찮으면 1번 찍어주시고.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여기 문자반 회원들 들어오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 네, 문자반 회원들 들어오신 분들 특히 유튜브도 다 찍으세요. 네. 본인들 필명 노출되는 거 되게 싫어하시던데 찍으세요 그냥.
유튜브는 또 필명이 또 여기 사이트 필명하고 달라가지고 네. 저도 누군지 모를 때가 많아요. 유튜브는 또 다르니까 필명. 어서 오세요. 네. 예, 크세로폰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이 마무리를 져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바닥에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주식을 사세요. 그게 매집주예요.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으면 변동성 자체가 없어요. 바닥에서는 변동성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나오는 변동성은 뭐냐면 팔아먹으려고요. 세력의 개인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화려하게 이제 위장을 해야 되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클라우드 에어 이런 거 보시면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꼬시는 거예요. 우리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아, 거래량 보셨어요?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더 갈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막 꼬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네. 화려하잖아요. 엄청난 거래량.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막 10%씩 급등하고. 그렇죠? 여기서 고점에서 주는 변동성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바닥에서 나오는 변동성은 뭐예요? 나가라고요. 내보내려고. 흔드는 거예요. 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변동성은 예를 들면 무슨 종목 갖고 얘기해볼까요? 캐리스부터 볼까요? 캐리스부터도 바닥에서는 순수했어요. 급등하니까 이제 종목이 좀 속된 말로 좀 까진 거죠. 네, 까졌어요. 처음에 순수했어요. 살짝 들고 눌리고 상한가 나오고도 조용히 눌리고 얼마나 그죠? 네. 갈 듯 말 듯 그러면서 눌림목이었어요. 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그 바닥 눌림목에서 나오는 변동성은 이거예요. 첫 번째 답답하게 합니다.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가지. 네. 답답하게 해요. 한 번 오르더니 한 달 동안 꼭 눌러요. 상한가 나오더니 더 안 가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두 번째,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면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였겠어요? 예전에 그 특수건설이잖아요. 대표적인. 제가 그거 하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서울시장에 오세훈 씨만 당선되면 보수가 이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오세훈 씨만 당선되면 바로 특수건설이 상한가 찍을 것 같아서 개인들이 여기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물론 저희도 샀죠 여기서. 근데 나중에 여기서 개인들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다고. 오세훈 씨만 당선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안 가요. 한번 올라오긴 올랐는데 이러고 끝났어요. 무슨 진짜 뼈다귀만 남았죠. 네. 자, 이런 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렇게 생긴 캔들을 먹다가 뼈다귀만 남은 생선가시 있죠. 네. 생선가시. 이게 뭐예요 이게? 이분들 이거 보면서 황당한 거예요.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네. 세력은 그걸 노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옆으로 주가가 돌아요. 오도가도 많고 여기는요 막 거래량이 막 하루에 막 2천만 주, 네. 최소한 막 1,200만 주 막 이렇게 터졌어요. 그런데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는데 세상에 거래량이 얼마예요? 40만 주. 여기에는 2천만 주였는데 40만 주. 얼마예요? 50분의 1. 거래량이 5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지수 하락한다고 투매나 나오고 말이죠. 네. 이렇게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에서 여기서 나오는 변동성은 첫 번째 답답하고요, 황당하고 지루하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이거 안 들고 있었으면 내가 딴 걸 사가지고 내가 큰 돈 벌었을 텐데 이런 못난 놈.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때 올라간 게 뭐냐면 이제 일자리 정책주, 메가임디, IB기명, 아시아경제거든요. 내가 이놈만 아니었으면 저걸 샀을 텐데 팔았더니 가는 거예요. 뒷목 잡으시죠, 그죠? 네. 쭉 올라가. 특수온선이 지금도 끝난 주식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죠. 네. 개인들 다 진을 빼고 다 속인 다음에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돌멩이님 있네. 네. 이따가 상의를 다시 하죠.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고점에서 모든 걸 차트로 판단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고점에서 차트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특히 대선주는 차트로 판단하시면 큰일 나요.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대선주가 왜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줄 아세요? 개인들은 대부분 차트를 활용한 그런 매매 기법을 갖고 주식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유튜버들 되게 욕을 하죠. 아까 욕한 건 맞아요. 네, 유튜버들 자꾸 욕하잖아요, 제가. 생초보들, 주린이들 말고요,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생초보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도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제가 오늘은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쓰다가 버린 기법 갖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기법 가지고 대선주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선주의 특징이 뭐냐면 차트를 무시하면서 가거든요. 차트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정확히 뭐냐면, 오늘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특강해 드렸는데, 지지와 저항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자리가 지지,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자리가 저항 아닌가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게 대선주입니다. 그래서 대선주가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는 대신에 가기만 하면 많이 가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의 예상을 깨고. 아까 특수건설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차트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되고, 과열이 되면 좀 파셔야 돼요. 과열되면 좀 파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매 얘기해 볼게요. 요즘에 그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그 얘기해 드렸죠. 폭염수혜주, 블랙아웃 수혜주, 그죠?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하는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종목이 계속 바뀌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와 이슈는 계속 형성이 되는데, 한 종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이 상한가 한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뀌고 계속 바뀌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시일전자 저희가 어제 상한가 났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도 다 한철이다. 너무 이렇게 오래 가져갈 생각들을 하지 마셔라. 어제 그 얘기 왜 했냐면, 낮에는 많이 했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근데 문자반 회원들한테 자꾸 이제 힌트 드린다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제 얘기를 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자반 회원들이요, 위에 무방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신일전자 있죠? 신일전자가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 2%밖에 못 뛰었어요. 아무튼 2%라도 뛰었어요. 네. 한 4%까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방에서 팔았어요. 이게 대장주니까 뭐 끝까지 가져갈 거라 생각하셨죠?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네. 거의 다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문자 관련들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죠? 왜 팔았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몇 호사인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7월 13일날 범양건영 한 100% 넘게 수익 내고 팔아가지고 그거를 어디로 가요? 스윙, 그죠? 신일전자, 무더위, 코로나 수혜주로 샀죠. 여기에서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팔았어요. 나가서 아침에 일찍 팔았어요. 9시 한 5분쯤 넘어서 팔아라 했어요. 수익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45%, 50% 좀 안 돼요.
한 2,000원 정도부터 사가지고 오늘 2,900원 집에서 팔았으니까 그러면 대충 45%예요. 금방 끝났죠? 이게 대장주인데 왜 팔았을까요? 문자 보내는데 잘 들으셔요. 네.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좀 빨리 들어오시고. 이게 테마주가 뭐예요? 테마주 속성이 있어요. 여름 수혜주, 즉 계절 테마주죠. 계절 테마주의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테마주들이 처음에 이렇게 급등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처음에 안 따라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이런 거 요즘에 올라와서 그죠? 네. 근데 메타버스 뭔지 아세요? 솔직히 들어보긴 했는데 설명하실 정도는 아니시죠, 대부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 이렇게 설명할 정도는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알긴 알지만 이렇게 제가 진짜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이 그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런 테마주들은 사람들이 뭐 저게 뭔데? 뭐 이래요. 그러니까 피부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 예를 들어서 간다고 치면 들었다 놨다 할 때 개인들이 안 사요.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저기 이제 막 상한가 서너 개 나오고 막 그러면 그때 가서 메타버스 그러면서 들어와요. 이제 그때는 몰라도 사요. 몰라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반응하는데 오래 걸려요. 옛날에 수소차 있죠. 수소차도 사람들이 이거 반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한참 있다 샀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반응 안 해요. 맨 마지막에 반응해요. 수소차가 뭔지도 몰라도 사요 그때는. 그런데 그냥 잘 모르니까 현실에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절 수혜주는 현실에 바로 와닿죠. 문 열고 나가면 덥잖아요. 뉴스에 맨날 뭐 나와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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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정전됐다, 덥다, 계속 그러죠. 그 계절 테마주는 개인들이 되게 빨리 붙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어요? 테마주 아무렇게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알고 하셔야죠. 바로 붙어요. 개인들이 바로 붙는다고요.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졌어요. 근데 무더위 테마 수혜주, 폭염 수혜주, 블랙아웃 수혜주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후발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수익 나면 또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저희 방은 보시는 것처럼 범양건영, 이거는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주죠. 정책 수혜주, 무더위 수혜주 신일전자 사서 오늘 팔고 내일은 다른 거 사드릴 거예요. 뭐 사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어제하고 오늘 블랙아웃 관련주 어제도 추천했고 오늘도 추천했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지난주에는 이낙연 씨 것도 하나 사놨고요. 저기 최재형 씨 것도 하나 사놨어요. 남들이 모르는 거,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거 사놨어요. 남들은 그게 다른 건 줄 알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편안하게 나십니다. 한종 요즘엔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계좌가 물레방아처럼 계속 회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 5월달하고 6월달에 지수가 되게 안 좋을 때도 그때 제가 회원들 매매일지 보여드렸잖아요. 자, 요거는 저기 광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심으로 들으세요. 네. 광고할 것 같았으면 아까부터 계속 회원가입하라고 했겠죠. 네. 여기 돌멩이님 거하고, 돌멩이님 필명 바꾸지 마세요. 돌멩이님 필명 얼마나 좋은데요. 네. 여기 보면 돌멩이님 계좌 보면 이건 단톡방 계좌죠. 네. 단톡방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계속 꾸준하게 벌고 계시고, 유로 단톡방에서 5월달 6월달 그죠? 네. 라이브 쪽 스윙 쪽은 더 많이 버시겠죠. 네. 근데 우리 루이님 계좌 보시면 6월달에 이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도 한 달에 계좌 수익이 12%씩 나잖아요. 6월달에. 그죠?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우리 미정양님은 이제
갖고 들어오신 종목 중에 손해 좀 많이 보신 게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계좌가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싹 정리하시고 이제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여기 망고 바나나님도 요즘에 열심히 잘 따라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보면 5월달에 계좌 수익률 30%, 6월달에는 20%, 다른 계좌는 14%. 꾸준하게 수익이 나죠. 네. 이거 말고 뭐 저기 어디에요? 그 전달 것도 있어요. 망고 바나나님 이게 5월달 거지. 네. 4월달 것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추려서 보여드릴게요. 회원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다니까요. 저희 회원들의 매매일지 올려줄 때 뭘 보여주세요? 종목당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을 보죠.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회원한테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여기 프레스님도 문자반 회원이신데 똑같잖아요. 16%. 파리님 파리 사시다가 요즘에 귀국하셨어요. 5월달에 15%. 회원들 계좌 수익률이 거의 똑같죠? 네.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이 똑같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레방아처럼 계속 계좌를 회전시켜요. 한 달에 생각해 보세요. 5월달하고 6월달에 지수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특히 5월달에 지수 안 좋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한 달에 계좌 수익이 15%, 20%까지 났다니까요. 3월달에 여기 대선주 많이 갈 때 있죠. 3, 4월달에 신규 회원들 계좌 수익률이 20%였고요. 한 달 동안 3월달하고 4월달에 기존 회원들은 30에서 40%까지 났어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종목을 잘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면 얼마나 계좌가 많이 불어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안 하시고 캐리소프트 올라가는 거에 더 얹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다 생고생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유튜브 쪽을 대놓고 뭐라고 하고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얘기를 보지 마시라고. 왜냐면 또 얘기 드릴게요. 거기에서 종목들을 그냥 이상한 걸 잔뜩 받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회원들 들어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안다니까요. 종목을 딱 보고 그분들 말하는 말투나 이런 걸 딱 들어보면 점잖으신 분들도 많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종목을 다 이제 사람은 되게 좋아요. 성향이 되게 좋은데 투자 성향이 되게 좋은데 종목을 잘못된 걸 받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 해드려요. 성향이 나쁘신 건 없다. 종목만 받쳐주면 잘 되시겠다. 그리고 매도할 때 힘드셨죠? 당연히 힘들죠. 급등조절 떠있는 거 사갖고 매도를 잘 못하셨으니까. 매도 사인 다 문자로 나가니까 그대로만 따라 하셔라. 종목 받쳐주고 그 다음에 매도 사인만 정확하게 잘 받으셔서 이렇게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잃어버린 거 다 찾을 수 있다. 네. 그분이 다 웃으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실제로 좋은 분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즘에. 네. 종목이 다 똑같아요. 유튜브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네. 예전에 비관론자랑 싸웠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랑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똑같은 거 추천해요. 10년 전에 제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거 그런 거 추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종목도 열심히 매매하시고 수익도 물레방아처럼 꾸준하게 내시면 돼요. 혼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나는 혼자 한번 해보리라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그만 보시고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슬슬 이제 목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10분만 더 할게요. 최재형 씨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제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네. 아셨죠? 힘내셔야 돼요. 네. 줄리님이 소피님 회비요? 이따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처 남겨놓으세요. 방송 끝나고 얘기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유튜브 쪽에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요즘에 그 보면은 막 투매 많이 나오죠. 윤석열 씨 거, 막 이재명 씨 거, 갑자기 막 이낙연 씨가 막 치고 나가요. 그죠? 모르겠어요. 좀 그렇긴 해요.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또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확 올라갈까요?
모르죠, 그죠? 뭐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급작스러우니까. 이낙연 씨 그 예전에 그 기주율 언제 작년이었죠? 작년 그 초에 국회의원 당선되실 때 그때가 제일 높았는데 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지지율이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확 오를까요? 그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낙연 씨 거 되게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최재형 씨 거 있잖아요. 최재형 씨 테마주 보면은 이건 5분 안에 얘기하고 끝낼게요. 종목 추천할 건 아니니까. 최재형 씨 관련주들이 지금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제 진양제약이랑 그 계양전기를 어제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까 저녁 방송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죄송한데 좀 종목이 좀 아까워서 얘기를 안 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단톡방에 오늘 아침 추천했고 라이브 쪽은 블랙아웃 관련주 중에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거 하나 추천해놨고 라이브 문자만 스윙이죠. 오늘 신규 저희 방 추천주가 라이브는 블랙아웃 관련주, 그 다음에 어디에요? 저기 단톡방은 최재형 관련주 하나 또 나갔어요. 그거는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뭐냐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계양전기였거든요. 계양전기가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시간에. 최재형 씨 관련주가 제가 기억하시죠? 최재형 씨 관련주를 제가 계속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 최재형 씨 관련주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막 네거티브 막 공세가 심하잖아요. 뭐 이낙연 씨하고 이제 이재명 씨도 막 이낙연 이재명 씨도 싸우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막 이제 물고 뜯어요. 이제 급하니까 유석열 씨 쪽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깨끗한 게 이분인 것 같아요. 최재형 씨가 오늘 뭐 그 아파트 자녀분한테 아파트 뭐 한 것도 얘기 나왔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최재형 씨 관련주 잘 보면은 자, 윤석열 씨 거하고 이재명 씨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붙어서 보세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이재명 테마주들이 지금 흔들흔들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덕성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다 하락했거든요. 김동현 관련주가 뭐예요? 김동현 씨 PM풍년이죠. 이분은 너무 시간을 끌어갖고 좀 안 될 것 같은데 PM풍년도 어제 오늘 음목 맞았어요. 센거 맞았거든요.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상태가. 정세균 씨 거 수완중공업은 그냥 다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제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듯 그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급등주는 죽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국회의원 저기 국무총리 사퇴하시고 나서 끝났어요. 그때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래요 다 분위기가. 그런데 최재형 씨 거 보실래요? 이루고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이게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자 빨리 얘기하세요. 이거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1번? 아니다 4번.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맞다 1번 아니다 4번. 시간 없어요. 이제 그만 끝낼 거예요 이제. 헷갈린다 3번. 오우씨 헷갈리는데요. 3번 찍어주세요. 헷갈리시죠? 오픈 베이스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시나요? 자 여기서 정답을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 또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시거나 안 좋게 보시거나, 그죠? 정답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영풍정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뭐냐면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좋으시죠? 이루온 끝난 걸로 보이세요? 안 끝난 걸로 보이시죠? 오픈 베이스 끝난 걸로 보이세요? 안 끝난 걸로 보이시죠? 왠지 뭐 하나 나올 것 같죠, 그죠? 그죠? 영풍정밀 끝난 걸로 보이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전 무료정보 추천 안 하니까. 성우테크론 끝난 걸로 보이세요? 최재형 그쵸?
항일단조. 이건 됐고요. 이거는 과열됐어요. 과열됐어요. PPI는 오늘 등록했잖아요. 시원하게 문봉으로 등록 시원하게 늘어나죠. 거래도 없는데 떨어뜨려놨죠. 그죠? 끝난 걸로 보이세요? 글쎄요. 인포뱅크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인포뱅크 얘기 안 하죠. 옛날부터. 왜 안 했을까요? 인포뱅크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기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다. 못 가죠? 최저원 관련주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어요. 우리 저기 라이브 회원들한테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날이 이날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데 이걸 해결하면 가겠지만 해결 못하면 떨어질 것이고 해결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안 가잖아요. 저희 방에서 이거 안 샀어요. 최지영씨 관련주 끝난 게 아니에요. 앞에 많이 갔던 것들도 좀 살아있죠. 그런데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진양제약. 여러분들이 캐리소프트나 덕성, 서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상교육, 아시아경제 이런 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실 때 세력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이러고 있어요. 진양제약이죠.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양제약. 차트만 보면 어제 좀 들었다 놨다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죠. 어제.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 딱 하루 그냥 들었다 놓은 걸로 보이시죠? 네, 브이로그님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방송 마치고 연락드릴게요. 거기 메일 주소 보이시죠? 네. 자, 진양제약이 금요일날 시간의 상한가. 어제도 2%, 오늘도 4%. 세력은 안 논다니까요. 시간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시간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미 늘리먹다 만들어놨고 뚫어놨잖아요. 뭘 뚫어놨어요? 뭐긴요? 박스권 뚫어놨죠. 여러분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박스권 돌파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같이 들었다 놨다 했던 친구가 계양전기죠. 계양전기 남자분들 잘 아시죠? 뭐 드릴 그런 거 많이 보니까. 계양전기가 뭐 했을까요? 최근에 진정한 눌림목이죠. 들었다 놨다. 티도 안 나요. 들었다 놨다. 변동성 바닥 눌림목 몇 %요? 15%. 복습해볼까요? 바닥 눌림목 변동성 몇 프로라고요? 15%. 여기 얼마예요? 4,800원. 여기는요? 5,300원, 5,400원. 대충 계산해보세요. 10에서 15%잖아요. 자, 5,300원에서 어디까지 빠져요? 4,800원. 다시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15%, 10에서 15%잖아요. 그리고 준비하잖아요. 가려고. 뭘로요? 이게 뭐 했어요? 저기 작년 말 올해 초에 거래 터진 자리 있죠?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 가려고 준비 다 해놨잖아요. 지금 다 뿌려놓고 가려고. 뭘로요? 최재형으로. 그 시간에서 상한가 갔죠. 계양전기 우선주는 동생이니까 챙기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러면서 네 형 그러면서 계양전기 우선주 하나 있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가 참 좋아요, 그죠? 네, 따라댕겨요. 네. 형 그러면서 이제 잘 챙겨요. 또 어쩔 때는 동생이 형이 그래요. 너부터 가라고. 네. 계양전기는 2배 갔는데 계양전기 우선주는 더 많이 갈 때도 있었어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세력은 안 놀아요. 여러분들만 안 되는 종목 붙들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을 탈까 말까. 물 타지 말라니까요. 그 돈 있으면 이런 거 사세요. 이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오늘 단톡방 추천주예요. 네. 단톡방에는 이거 하나 내고 라이브에는 센 거 냈어요. 블랙아웃. 사람들이 이게 블랙아웃 걸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거든요. 라이브하고 문자만. 네, 골고루 내요. 네. 단톡방은 단톡방대로 이제 유료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드리고 라이브 문자방은 이제 수익 종목이니까 거기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기회예요. 최저원 관련주가 지금 좋잖아요. 이분은 네거티브 공격을 잘 안 받아요. 이게 지금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뭐 저 이낙연 씨한테 뭐 친일파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자기 편한테 친일파래요. 얼마나 다급하면 자기 편끼리 친일파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보수 쪽 보고 이제 뭐 토착외구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 편한테
얘는 718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옆에서 보면서 급하긴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특별히 공격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좀 깨끗하게 사신 분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들도 이슈가 지속이 되겠지만 최재형 씨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네거티브 마타도가 심하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이분께 지금 이쪽으로 세력의 돈이 들어와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 종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계좌를 물레방아처럼 계속 회전을 시키시면서 하시면 돼요. 대선주 저희도 요즘에 대선주 위주로 가요. 그러나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블랙아웃 관련주도 하고 코로나 관련주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거기서 수익을 내서 다시 대선주로 합치고 나중에 대선주 끝나면 뭐 할 줄 아세요? 다 정해놨어요 벌써. 뭐 하면 되겠어요? 그때쯤에 이제 대형주들이 다 쉬고 올라가겠죠. 대형주가 가면 실적주들이 가겠죠. 그리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뭐 하겠어요? 또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면서 정책을 또 이렇게 펼치겠죠. 정부에서 이제 이 정책 펼치겠다고 하면 반드시 펼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테마주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기업은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투자를 하죠. 그래서 또 테마주가 또 형성돼요. 옛날에 수소차처럼 가는 거예요. 사물인터넷처럼 핀테크처럼 간다니까요. 5G도 갔잖아요. 안 가요? 바이오주도 그래서 간 거잖아요. 정부에서 밀어줘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조정 온다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들 보고 그냥 걱정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네. 그리고 유튜브 가서 이상한 거 자꾸 그만 보시고. 힘들어지세요. 그만 보세요. 특히 여기 어르신들 50대 이상, 네. 그 50대 이상 되신 분들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해로워요. 오늘 그래서 방송 주제를 이걸로 잡은 거예요. 고생들 하지 마시라고. 자, 잠깐만요. 30분 넘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오늘 그냥 제가 숙제해 드릴게요. 이것까지 다음에 10시 넘어가거든요. 그건 너무 피곤하니까 요거 딱 핵심만 딱 얘기하고 강의는 내일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아까 그 얘기 했었죠? 맨 뒤에 그 얘기 해드린다는 거잖아요. 원전 테마주들. 원전 테마주를 제가 이틀 전에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분명 어제 그랬나 보다. 탈원 저기 뭐예요? 그 블랙아웃 관련 요거 때문에 분명히 개인들이 탈원전 관련주로 살 거다 그랬어요. 블랙아웃이 자꾸 문제가 되고 전기가 부족하다 문제가 되면 개인들이 여태까지 이제 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탈원전 관련주들이 이미 4월달부터 급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전기술도 많이 갔고 그죠? 네. 뭐 보성파워 기타 등등등 한전산업도 많이 갔고 우리기술도 많이 갔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개인들이 이미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탈원전 정책주로 해가지고 블랙아웃 수혜주로 이 원전 테마주로 살 거다 그랬어요. 차트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거든요. 이게요 한전기술하고 보성파워텍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차트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개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차트고요. 초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차트고 그리고 초짜 주식 분석가들도 이거 굉장히 선호하는 차트입니다. 되게 예뻐 보이죠? 되게 예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초짜들이 선호를 잘해요. 근데 한전기술을 보세요. 숙제 내드린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강의 했었는데 대량 거래, 아주 나쁜 거래량 기억하시나요? 아주 나쁜 거래량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전기술이 오늘 12% 급등을 했거든요. 장중에 윗꼬리 없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거래 이만큼 터졌어요.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 내일 몇 퍼센트만 3, 4%만 올라와줘도 정권 좀 제낄 것 같은데요. 3%만 올라도 되겠네. 3%만 그죠? 네. 이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일까요? 나쁜 거래량일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이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일까요? 나쁜 거래량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깨달으면 이제 안 물려요. 응? 이거 깨달으면 안 물리신다고 이제. 좋은 거리량일까? 나쁜 거리량일까? 이따가 분차트도 한번 보시고 일봉, 주봉, 월봉 다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대 거리량이 더 적거든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얘기는 정답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네. 내일도 방송 참여하실 거죠? 내일 수요일이죠? 네. 내일 방송 참여하겠다 7번 찍어주시고 마치죠 이제. 네. 내일 방송 참여하실 예정이다 7번 찍어주시고 네, 유튜브도 좀 찍어주세요. 네, 이제 끝내죠. 이제 9시 반이 넘었고 거의 40분이네요. 오늘 강의도 좀 유익하셨길 바래요. 예. 잠깐만요. 자꾸 메일 주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오늘 밤 열대야가 좀 심할 것 같은데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말을 더하면 목이 쉬어요. 그래서 내일 또 방송해야 되는데 목이 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오늘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내일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노시면 안 돼요. 노시면 안 되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종목을 찾을 수가 없다. 종목이 뒷받침이 안 된다. 빨리 들어오시고 매도하는 자리를 모르겠다. 들어오세요. 확실하게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송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